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는 2년간의 조정을 끝으로 최근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0%가 넘게 뛰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 달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확실히 좀 상승 추세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것일 뿐 다시 한번 우리 치고 올라가는 구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은 중립,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조정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83%,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 비중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거의 한 5% 안쪽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요때 빼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치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대차장고가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또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매매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제 급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매매 비중이 같이 올라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려할 건 없지만 공매도 매매 비중은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57조, 76조, 84조까지 올랐고요.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 77, 72조, 올해는 71조까지 내려옵니다. 우하향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연간 기준으로 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올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4천 9조 크게 뛰었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우하향하면서 매출과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4, 3, 2조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올해 반등에 성공하면서 2조 6천, 내년 3조 4천, 후년은 4조 이런 식으로 꾸준한 회복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미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년 대비 올해부터 회복이 되면서 확실히 작년에 이제 저점 잡고 꾸준하게 회복세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점은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7,500에서 6,000 좀 눌렸습니다. 3분기는 7,400에서 7,000 그 폭은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살짝은 눌립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죠. 900에서 7,000으로 기저효과까지 누리면서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갑니다. 1분기도 5,600에서 8,700으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 자, 그래서 이제 2분기, 3분기까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모멘텀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대 그리고 최근에도 60대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수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채 걱정 없고요. ROE 보겠습니다. 자, 좋았을 때 13까지 거의 14까지 올랐고요. 이어서 6, 3, 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부터 회복이 들어오지만 아직은 또 유의미한 점프는 아니죠.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냥 개선이 되고 있다에만 우리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 추세죠. 꾸준한 상승 흐름 올해부터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배당금이 올해 1,250원 전년 대비 살짝 올라가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65%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좀 쏠쏠하게 챙겨가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8.46배, PBR은 0.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에 위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실적 대비 제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실적 모멘텀 4분기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 다시 한번 좋은 재료들과 함께 실적이 좀 찍혀준다면 다시 한번 또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정 주가긴 하지만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철강 판매량은 국내외 고율 관세 영향이 본격화가 되면서 계절성과 무관한 혼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수요가 3분기로 일부 이연된 효과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중국산 후판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계기로 해서 내수시장 점유율 반등에 기반한 후판 중심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국내 수요의 20% 정도를 차지해 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종 판정 직전에 앞당겨진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과 예비 판정과 달리 최종적으로는 34% 관세와 가격 인상 약속이 병행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인 직접적인 효과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큰 점은 좀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 파생 상품 관세 적용 대상이 확대돼 전반적인 전방 수요 위축도 우려가 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재와 조금 아쉬운 점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리튬 쪽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 장상화는 수주 협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중국발 리튬 감산 영향으로 탄산 리튬 가격은 7월 이후 33.2% 급등하면서 1년 만에 톤당 8만 위안 수준을 회복을 한 점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이 주로 사용하는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 대비 가격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면서 수혜가 제한되는 상황은 다소 아쉬운데요. 특히 중국 리튬 업계의 신속한 증산 및 가동률 상향을 고려할 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호재 안에 또 좀 아쉬운 점이 이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당장 중요한 것은 리튬 가격보다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되겠고, 이러한 리튬 가격 변동성 확대는 향후 수주 협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만 포스코 ENC의 잠재적인 이런 재무 리스크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변화 불확실성과 재무 부담은 여전히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하반기 연결 실적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호재 안에 조금 아쉬운 점과 일부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기 막 엄청 싸다까지의 느낌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히 저점은 맞고,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일단 조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다시 한번 또 지지되면서 반등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닥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진입하기에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현재 42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고, 일단 뭐 재료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내년 이후에 모멘텀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좀 짧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소 1, 2년 이상 좀 보유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신규 진입도 마찬가지고 보유자분들도 그렇게 좀 이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장기로 볼 생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교체해야 돼요. 보유자분들도.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지만 짧게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제가 라인 두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만원 라인. 자, 대충 할게요. 이 정도랑 33만원 라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구간은 37만원 언더로 맞추는 거예요. 37만원 밑으로 맞춰주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37만원 밑에 여러분들 가능하신 데까지 내려주시고 중장기 보유하는 관점, 이렇게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너무 꼭대기에서 물려서 여기까지 못 뺀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목표주가 밑에라도 맞춰주세요. 42만원 밑에라도 맞춰주시고 마찬가지로 장기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3만원 요 라인, 마지막 라인, 요 밑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물타지 말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33만원 언더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세요. 여기서는 물 타봐야 평단 관리 얼마 안 되는데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만 하는 전략. 자, 이렇게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